차가버섯이 안 듣는다. 그러면 그거 한 1년 먹었다 해요. 그쵸. 또 이때 종양을 약 한 58에서 79% 정도의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게 발표된 게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네.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잘못 먹으면은 막 피부 발진이 일어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서 그렇지. 맞는 음식에다가 뭐 돈과 시간과 이런 것도 그렇죠. 쓰는 것이 효과적인 암 치료다 이런 거죠. 그래도 표고버섯이 조금 더 저렴하고 아까 말씀하신 뭐 상황버섯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꼭 그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이 항암 효과가 더 뛰어난 건 아닌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버섯도 여러 종류잖아요. 네. 우리가 뭐 심지어 우리는 일반 표고버섯, 뭐 상황버섯, 뭐 영지버섯, 네. 차가버섯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발휘를 하는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램 검사라고 네. 하는데 거기를 해다 보면 어떤 경우에 니타리 버섯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고 네네. 또 차가버섯이 제일 나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상황버섯이다 뭐 차가버섯이다 이런 걸 먹는다 해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그럼 이제 뭐 그것을 사실 차가버섯가 비싸잖아요. 네.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전 검사를 하라고. 검사를 해보면 딱 답이 나오는구나. 검사를 해보면 해봤는데 차가버섯이 안 듣는다. 그러면 그거 한 1년 먹었다 해요. 네. 돈으로도 몇백만 원 날릴 거 아니에요. 그쵸. 또 뭐냐면 시간. 다른 거 썼으면 그동안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을 그쵸. 건데 이거에다 매진하다 보면 암 치료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시중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할 게 아니고 우리 암 환자들은 항상 과학적인 근거에 맞추는 게 좋아요. 그런 거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를 하고 해가지고 먹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익히 말하는 뭐 마늘이나 뭐 양파나 뭐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는 일단 항암력이 있지만 이게 사람마다 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효과도 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서 맞는 음식에다가 뭐 돈과 시간과 이런 것도 그렇죠. 쓰는 것이 효과적인 암 치료다 이런 거죠. 그 검사를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내 치료를 할 수 있는 음식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럼 표고버섯에 좀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실험들도 있을까요? 대개 이제 버섯 종류는요, 네. 사실 일본 논문들이 많아요. 일본에. 네. 그 보면은 일본에서 나온 논문인데 2009년도에 나왔어요. 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위암 중에서 수술을 하지 못한 이제 사기암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암이 재발한 사람들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그 5FU 항암을 줬을 때 지금 이제 쓰고 있는 한 경우에 이게 이제 같이 썼을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가 이걸 본 거거든요. 한 650명 대상으로 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사망 위험률을 줄여주는가를 본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한 20% 정도 줄여준다는 거 제법 크죠. 효과가 크잖아요. 이제 이걸 발표한 논문이 있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게 이제 버섯이 이제 뭐 항암 작용이 있다고 한참 유행할 때 일본에서 뜨기 시작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 논문이 뭐냐면 1986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동물 실험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표고버섯을 가지고 항암 효과가 얼마 정도 나는가 그걸 이제 연구한 게 있었는데 이때 종양을 약 한 58에서 79% 정도의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게 발표된 게 있거든요. 아마 이 이후로 막 버섯이 막 뜨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60%면 진짜 많이 줄인 거죠. 그럼 표고버섯을 좀 어떻게 먹었을 때 좀 좋을까요? 이제 이 표고버섯은 먹을 때 이게 이제 다당체잖아요. 다당체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좀 끓여서 이렇게 먹으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런데 우리 버섯 먹을 때 좀 이제 우리 그 환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버섯은 그냥 생으로 먹어도 좋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잘못 먹으면은 막 피부 발진이 일어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고버섯에 표고 위에 있는 그 머리처럼 돼 있는 그 막 그물처럼 갈라진 부분 있잖아요. 이게 생으로 먹었을 때 잘못하면 피부병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피부병이라기보다는 이제 발진이 일어나는 거죠. 알레르기 반응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니까.
비싸니까 끓여서 먹는 게 좋겠고. 그래서 표고는 가능한 한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표고는 보통 너무 많이 먹는 거, 그게 뭐든지 너무 많이 먹는 거 안 좋아요. 뭐가 좋다 하면은 막 우리 환자분들 막 많이 먹고. 제가 이번에 한 분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셀레늄이 많다고 그거를 큰 푸대로 씨앗을 샀대요. 씨앗을? 그걸 재배를 해가지고 직접 재배해서? 먹을 거라고 아예 씨앗을 샀대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먹으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만은 사서 먹는 것도 그렇고 그쵸. 왕창 먹기 위해서 씨앗을 사가지고 뿌린다 해서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너무 과하게 뭐든지 너무 과하게 먹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적당하니 보통 한 주 많이 먹으면은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이제 이 정도로 먹는 게 좋고 너무 과하지 않는 게 과하면 아이가 체해요. 아니, 원장님이 과거에 그 브로콜리 셀레늄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그거 보고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브로콜리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이거 좋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또 많이 사도 또 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왕 먹을 거면 어차피 좋은 걸 많이 먹자 해서 사놓고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게 꼭 섭취량에 무조건 항암 효과가 정비라는 건 아닌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과해서는 좋을 건 없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생각해요. 어떤 성분을 내가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딱 그것만 우리 몸에 들어오나요? 아니죠. 그 옆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생각해야죠. 소화장애라든지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뭐 과해서는 그게 좋을 게 없고 또 아까 방금 셀레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셀레늄 같은 경우는요. 식품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그런 부분도 있어서 너무 많이 그 먹는다 해서 그만큼 비례해가지고 효과를 내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럼 암 환자분들이 좀 표고버섯 먹을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익혀 먹어야 된다. 표고로 인한 피부염 같은 게 생긴 것을 유의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거 표고버섯 다당치잖아요.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으면 어때요? 설사 같은 것도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 때는 양을 좀 조절한다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버섯 종류의 중금속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원산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가려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원산지 확인을 좀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 뭐 같은 것도 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표고버섯과 좀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뭐가 있을까요? 표고버섯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식품들하고 같이 먹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비타민 C가 많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표고버섯이 가지고 있는 면역 높이는 그런 면역을 높이는 기능이잖아요. 이걸 촉진시켜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있는 거 하고 먹었을 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포도라든지 그다음에 블루베리 뭐 이런 땅콩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을 같이 섭취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고 그리고 표고버섯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식물도 우리 십자가 식물들은 뭐하고 같이 먹어도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니까요. 빠지는 데가 없네. 그 이제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흡수율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버섯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 D 있잖아요. 효과를 더 높여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유나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이런 지방들이 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또 우리 환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음식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뭔가 듣고 싶다는 게 있을 수 있으면 한 번씩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해가지고 알려드릴 거고 또 우리가 지금 단톡방을 하고 있으니까 단톡방에 참여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보니까 한 170명 정도 지금 우리가 한 2달 정도 됐는데 한 170명 정도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질문이 다양하고 심도 있게 질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해주면 여러분 이런 답은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좀 우리 170명만 보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내가 저를 직접 보고
한번 이야기 듣고 또 질문을 하시고 싶다 하면 우리가 또 오프라인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참여를 좀 해서 저는 어쨌든 우리 환자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그리고 정보를 알리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이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유튜브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